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이제 서두르면서 대선에 미칠 파장 때문이죠. 뭐 정치권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속도전의 속내가 뭐냐 이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 이게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꺼질 뻔했던 이 후보의 사법 처리 리스크 불씨를 되살리는 데 나섰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사 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이거를 감안해서 대선 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거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놓고는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항소심 결과대로 상고심도 법 기각결론 내릴 거다 한 반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파기 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 취지 파기 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다. 결국 뭐 보면은 또 재논의 물대기 야전인수 해석입니다. 문정영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대법원이 이 정치에 관여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대법원의 역할은 사실 뭐 우리 사회의 마지막 최종 보루죠. 우리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고 국민들이 법을 믿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보루인데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결과적으로 헌재가 이 대통령을 2번 연속 탄핵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럼 대법원이 현재 재판을 5개 이상 받고 있는 이런 후보한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 형을 당선 뒤에 내리는 것은 사회를 위해 이게 정상적인 행위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말인즉슨 법조 기자들이나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헌재 위에 있는 기관이 대법원입니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대법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헌재가 다 쥐락펴락을 하고 있어요.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2번이나 이렇게 탄핵했다는 것인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는데 대통령으로도 선출되지 않는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아직 선출도 않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피선거권 박탈을 대통령 선거 전에 내리는 것은 사회에 정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또 무죄 취지든 이렇게 선거 전에 판결이 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이렇게 올렸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 사회 통합, 사회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른다라는 모르죠. 거.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혹시나 하고 국민의힘에서 기다렸는데 다 역시나 무죄로 끝났습니다. 위증교사 무죄로 끝났고 공직선거법 2심에서도 무죄로 끝났는데 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역시 2심하고 똑같이 끝날 것이다. 그 이유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을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없는 사건을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죄가 내려진 겁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이 잘 알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이 절차적 정당성 또 증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무죄를 안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도 인정을 했지만 최근에 대법원의 이 추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무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로 얘기를 하면 지금 대선 주자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선 주자 1위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대법원이. 그래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죄든 유죄든 빨리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재판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거는 의심을 살만하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의심을 할 만하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속도를 내면 이례적으로 하면 이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를,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수 있다. 통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정말 확신한다면 이렇게 빨리 해서 선거 전에 하겠다고 하면은 그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박수 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예.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이죠. 이분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네, 글. 법원이 판결을 한다는데 법원이 판결하는데 국민이 그걸 용서치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죄를 확신한다는 분들이 왜 이런 반응인지 모르겠고요. 통상적인 그걸 따라야 된다고 하시는데, 통상적이라는 게요, 지금 이 20대 대선의 선거법 사건 중에 딱 한 건 남아있대. 이게 원래는 법에는 633 안에 1년 안에 다 끝내라는 게 선거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이후에. 근데 지금 2년 7개월 1심에서만 1년 4개월 동안 끌다가 재판장이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건데, 이것을 지금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왜 그렇게까지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수조 원의 게이트 사건으로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불법 송금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보내가지고 이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이거는 미국 정부 유엔의 대북 제재 1순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왔다. 전 이거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도 세계사에 남을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 그게 진짜야? 그럴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이게 다 무죄라고 확신하신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하려고. 이사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 해문 부재다, 뭐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한번 지난달에도 기각됐는데 또 그거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지연시키고, 그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근데 뭐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사실 이제 항소 기각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또 달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시나리오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신은규 대표?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뭐 지금 다른 뭐 대북 송금이나 뭐 대장동이나 이건 좀 1심도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뭐 뒤섞어서 악마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공직선거법 사안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선 주자 함께 경쟁했던 후보의 말을 걸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건 예가 있었는지를 저는 먼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대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건데, 승자는 불소추 특권에 의해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당선이 되면 공직선거법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근데 패자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했으니까 재판받고 정치 생명까지 끊어놓을 거야. 벌금형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리한 정치 기소가 사실은 1심의 재판까지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됐고, 그걸 항소심에서 바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 가서도 별로 뒤집어질 일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기현 재판장처럼 어떤 법문이 명확한 것까지도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이익을 주는 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으로 다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전 이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건 아닌가. 전 좀 되돌아봐야 될 시점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비단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을 가지고서 상대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일제의 시도를 전 대한민국에서는 금지해야 전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성숙될 수 있다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도 당시에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윤리위에서 징계한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속도 전에 왜 발끈하는 거냐? 무죄 확실하다면 대법원이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의견. 반면 이게 전원 합의체까지 갈 상황인가요? 이틀 연속 심의도 그렇고 사법부가 대선 직전에 이렇게 여론을 휩쓸어 가도 되는 건가요? 그 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조만간 결론 나온다는 말, 6월 대선 전까지 불가능하다는 말 동시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5월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 대법원이 빨리 입장을 낼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좀 짧게 말씀하시죠. 네, 대법원이 만약에 결론 낸다 하더라도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하더라도 다시 환송심이 열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대선 전에는요 절대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에 정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은 이겁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당연한 말이고. 두 번째,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거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이거 당연한 말이거든요. 이걸 왜 문제 삼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표님 짧게 한 20초만. 예. 지금 다수의 법조 기자들에 따르면 그 물밑에서 대법원과 헌재에 약간 기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대통령을 2번이나 파면을 시켰는데 어떻게 아직 대통령도 되지 않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피선거권 박탈이든 이런 형을 당선 전에 내리지 못하면 대법원의 권위가 완전히 파괴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아주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